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위한 시험을 봐야 할 경우도 있고요. 꼭 따야 될 자격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이럴 때 학원 혹은 인터넷 유료 강의를 수강하고 참고서, 문제집, 기출문제집을 구입한 다음에 참고서 먼저 열심히 보고 문제집도 열심히 풀고 마무리로 기출문제집을 풀곤 합니다. 전자의 경우 돈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후자처럼 참고서부터 공부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공부법이라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공부법은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확실히 아껴줄 수 있을 텐데요. 꼼수 공부법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공부법을 재구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공부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부법은 기존 공부법과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공부하는 순서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서 먼저 공부하고 문제집 풀고 기출문제로 마무리하는데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하게 됩니다. 단순히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집과 문제집을 공부하는 방법도 독특한데요. 먼저 왜 기출문제부터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앞으로 나올 모든 문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출제자라도 기출문제를 참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출문제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냈다가 이것이 잘못된 경우 그 책임을 모두 출제자가 맡아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내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게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것인지 파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은 주관식 시험의 경우 먼저 답만 확인합니다. 이것을 10번 정도 반복을 하고요. 다음으로 답과 문제를 같이 봅니다. 이것 역시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보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답과 문제 그리고 해설까지 봅니다. 객관식 시험의 경우는 바로 답과 문제를 확인합니다. 그것도 10번 정도 봤으면 다음 단계로 답, 문제 그리고 해설까지 같이 봅니다. 이렇게 각 단계를 10번씩 반복하다 보면 어떤 게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지 파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바로 문제를 걸러주는 것입니다. 거르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나오는 빈도 순으로 그리고 난이도 순으로입니다. 빈도가 높은 순으로 A, B, C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난이도가 낮은 순서부터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걸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난이도가 낮은 건 A 플러스가 되겠지요. 문제 옆에 이것을 써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들은 이렇게 A 플러스로 표시된 것들입니다. 이것만 공부해도 어지간한 시험은 합격할 수가 있는데요. 자격증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몇 점 이상만 통과하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어떤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요. 총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목마다 60점 이상을 맞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때 4과목은 아무리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 과목이 60점 미만을 받게 되면 그 자격증 시험은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비록 턱걸이라도 모든 과목의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게 되면 그 자격증은 합격한 거예요. 꼭 만점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법은 학문 습득이라든가 아니면 지적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꼭 합격해야 되는 공부, 시간과 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때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공부법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독학에 최적화되어 있는 공부 방법이고요. 문제집을 공부할 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답을 확인하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보면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개념이 잘 잡히냐, 큰 그림이 그려지냐 이런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는 큰 그림이 그려지기 마련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한 것이 참고서입니다. 자신이 모르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부분만 찾아서 볼 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집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기출문제랑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오지 않잖아요. 기출문제를 변형하거나 꼬아서 문제를 낼 텐데 이것에 익숙해지고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집 또한 기출문제 공부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공부법이 좀 허술해 보이더라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암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낼 때 그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 이것을 실제로 써먹거나 아니면은 테스트를 할 때 더 암기가 단단하게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공부법은 답을 먼저 봄으로써 중요한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인풋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아웃풋, 꺼내는 연습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격증이나 시험에 따라서는 난이도가 높은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구입한 기출문제집과 그냥 문제집 외에 다른 기출문제집 또 문제집을 구입하셔서 동일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좀 더 다양하게 기출문제를 변형하거나 꼬은 것 그리고 다른 설명을 추가적인 설명을 보는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꼼수 공부법에 대한 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제 중에는 옳지 않은 것 찾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옳지 않은 것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옳은 것을 봐야 되는지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정말 옳지 않은 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자격증 시험 중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챙겨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옳은 것들을 보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든가 아니면 내용이 어렵다 하면 과감하게 걸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철저하게 이것이 쉽냐, 자주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챙기느냐 아니면 걸러주시느냐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꼼수 공부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통 공부법이라 하더라도 참고서 문제 풀고 이제 기출문제 이렇게 푸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거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꼼수 공부법으로 해도 결코 손해는 보지를 않고요. 기출문제를 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과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거르고 또 문제의 출제 빈도와 또 난이도에 따라서 거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꼼수 공부법을 하실 때 기출문제집 1권 그리고 문제집 2권 그리고 참고서까지 이게 총 4권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기출문제를 먼저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공부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거르는 과정 거치잖아요.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문제집 또한 꼭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나눠주시고요. 참고서 또한 내용을 줄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이 하는 역할은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약간 이제 꼬아서 낼 텐데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용도가 문제집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시간이 남는다든가 아니면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은 분들은 또 문제집을 구입하셔서 추가로 동일하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고서가 하는 역할은 뭐냐? 기출문제와 이제 문제집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게 지식들이 이제 머리에 좀 점으로 박히는 느낌? 좀 퍼져 있는 느낌이 이제 들 텐데요. 그것을 이제 선으로 연결해 주는 좀 더 선명하게 하는 역할이 이제 참고서의 역할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하면서 그 배경 지식을 좀 더 넓히는 것이지요. 자격증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재 공부를 전혀 안 했거나 아니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첫 번째는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해서 요약집을 본다든가 아니면 문제 위주로 몇 번 풀어보는 식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두 번째 분들 벼락치기라도 일주일 동안 이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해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7일 공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공부법에다가 살짝 다른 공부법을 가미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버리기, 주입하기, 몰아치기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공부할 부분을 확실히 정하고 중요한 내용은 나중에 암기한다 했는데요. 각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하루에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리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할 부분을 추릴 때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기출 문제집이 필요한데요. 회차별, 즉 연도별보다는 단원별로 나와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원별로 나와 있으면 어떤 단원이 좀 더 많이 출제가 되는지 그 중요성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최소 5회분에서 10회분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통 상황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 큰 단원 제목과 소 제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요일별로 공부하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은 철저하게 공부할 문제와 안 할 문제를 추리는 데 할애하면 됩니다. 문제를 추리는 요령이 있는데요. 출제 빈도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구분을 할 겁니다. 출제 빈도가 높을수록 A, B, C로 할 거고요.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면 가장 자주 출제되고 문제 난이도가 쉬운 거겠죠. A 마이너스면 자주 출제되지만 문제가 어려운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은 일단 A그룹 전체를 챙겨주시고요. B그룹은 B 플러스까지만 챙겨줍니다. B0, B 마이너스, C 전체는 과감하게 배제를 하는 겁니다. 수요일에는 이렇게 추린 문제를 공부를 하는데 절대로 푸는 게 아니라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이것을 최소 2회독 하시면 됩니다. 문제별로 5초에서 10초 정도 걸릴 거예요. 전체 공부할 분량이 500문제라 하더라도 공부할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충분히 2회독 이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답 보고 문제 보고 해설까지 봅니다. 각 요일별로 1회독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소 4회독은 하신 거고요. 하이라이트는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중요한 것을 이제 몰아서 외우는 단계인데요. 문제, 답, 이것을 빠르게 봅니다. 문제를 보면서 답이 떠오르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빠르게 문제, 답, 이것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한 문제당 2초를 넘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2회 반복하면 되는데요. 공부할 분량이 500문제라 하더라도 이게 30분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좀 더 자세히 봐줍니다. 본격적으로 외우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외워지는 것들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회독을 받고요. 토요일날 1단계에서 2회독을 받습니다. 총 6회독입니다. 6회독 정도면 우리의 뇌가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에 충분한 횟수거든요. 두 번째 스텝에서 확실히 외운 부분과 안 외운 부분을 따로 이제 추려주는 과정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안 외워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아마 남은 문제가 좀 까다로운 A-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몇 번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외워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과감히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2단계에서 좀 미흡한 부분, 꼭 해야 될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날은 잠 푹 충분히 주무시고 시험장 가서 여지껏 봤던 거 다시 한번 문제 답 이런 식으로 훑어보시면 됩니다. 자, 보너스로 문제를 추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아닌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시간이 많이 있으면 이 옳은 질문을 한 번 더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왜 오답인지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공부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끼고 스마트하게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효율적인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푸나온,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